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락TV의 민심은 천심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말마다 강화문, 그 다음에 시청 앞, 서울역을 누비면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우리는 태극기 애국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 정권은 이들이 하찮은 집단이라고 조작질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나라 민주화 세력의 중심 세력이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군부 독재를 종식시킨 6월 항쟁 기억하시죠? 그 넥타이 부대가 누구였습니까? 이들이었습니다. 그 전에 학생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종북 좌파 몇몇에서 지금 정권을 나눠서 이렇게 우롱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또 이 정권은 이분들을 늙은이들만 보인다고 비아냥을 댑니다. 그러나 애국 세력들은 연세들만 아닙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연단해서 애국을 부르짖습니다. 오늘 그 정거를 보여드리면 시청자 여러분 믿겠습니까? 김원구 트루스포럼 회장입니다. 김원구 회장님은 많은 시간 주말 강화문에서 20대 대학생으로 구성된 트루스포럼을 회원들과 함께 연단해서 애국을 위해서 피를 토하면서 외쳐댑니다. 잠시 후 김원구 회장님을 만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애국 소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홍영락TV는 조만간 닥칠 이 정권의 보수우파 유튜브 탄압에 맞서서 국민의 알 권리와 시청권을 지키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캠페인으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요즘 잘 지내십니까? 예, 잘 지내겠습니다. 저는 김원구 회장님 그 연설 중에서 지난 8.15 때 그 비가 쏟아지는 데서 연설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정말 뭐 제가 많이 본받을 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예, 먼저 지금 요즘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요즘 뭐 조국 교수 그 법무부 장관 임명 저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예상은 하고 있었더라도 이렇게 여전히 놀랍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뭐 저하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저 마이크 저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분들한테 그게 우리 김원구 회장님은 또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 트루스포럼의 김은구입니다. 저희 트루스포럼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언론의 거짓된 선동이 대한민국 뒤집어 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에서 출발한 포럼입니다. 저희 트루스포럼은 5가지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 이 모두가 선배 세대가 피 흘리고 땀 흘려서 이루신 위대한 유산이고 이것을 후대에 잘 전달하는 게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북한의 해방이 우리 민족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것을 위해서 굳건한 한미동맹 지켜야 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탄핵 사태의 부당성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유대 기독교 전통의 바탕을 둔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종교가 다르신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트루스포럼은 유대 기독교 전통의 바탕을 둔 기독교 보수주의에 입각해서 활동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루스포럼의 5가지 기본 인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행사는 이 5가지 인식에 바탕을 두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요즘 이제 김원구 회장님의 관심 가지는 뭐 조국이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온 국민이 다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신을 밝혀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지금 뭐 젊은 포럼을 이끌고 계시는데 젊은이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그다음에 우리 기성세대는 젊은이들하고 어떻게 동화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앞으로의 전략이나 뭐 접근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사람마다 이렇게 제각각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진실에 저희가 진실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진실에 충실한 것이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또 가장 파워풀한 접근 방식인 것 같은데요. 조국 교수 사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기도 했지만 또 반가웠던 것은 청년들, 20대 청년들이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고대도 그렇고 부산대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국 교수님의 그 이중성을 보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을 인식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조국 교수 님의 그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대학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서울대도 그렇고 지금 총학생회가 촛불 집회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 조국 교수 님에 대한 그 규탄 이외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뭐 이런 목소리는 다 차단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부자연스러운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조국 교수님의 이중성 문제인데, 이런 이중적인 조국 교수님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그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인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정권의 그 실태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것은 그 조국 교수의 문제와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이게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돌아오면서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비판, 탈문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그 탄핵 사태에 대해서도 이게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긍정적인 사인인 것 같습니다. 예, 잠재적으로 이제 변화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물론 이제 같은 젊은 세대니까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지금 이 정도 되면 학생들이 행동으로 막 많이 보여줄 것 같이 기대를 하고, 이제 기성세대가 이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스크럼 짜고 매일 데모하고 이랬으니까 그렇게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거기에 못 미치다 보니까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학교에 있는 입장에서 좀 생각하면 요즘 세대는 좀 달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아까 좀 일부분 얘기는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변화의 조짐은 분명히 있습니다.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속도가 조금 느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뭐 저도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느린데, 근데 또 조급해하지 않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에서 처음 진행된 촛불 집회 1회 촛불 집회는 그 스누라이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조직이 돼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그 집회도 뭐 조국 교수 규탄 이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차단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스누라이프 카톡방에 들어 있습니다. 카톡방에 들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보고 있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조국 교수 비판만 올라왔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면은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우리가 여기에 간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태극기 집회와 동일한 목소리를 내면은 우리를 똑같이 공격을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심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그냥 다 비판합니다. 다 비판하고 태극기 집회 부대에 대해서도 여전히 거리는 두지만, 그래도 뭐 이분들 때문에 대한민국 살아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한데, 그 속도가 참 더뎌서 답답하긴 한데, 그런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저는 이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3년 동안 2년 반 넘게 이렇게 태극기 드신 분들은 왜 청년들이 아직도 안 일어나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데 변화는 분명히 시작됐다고 봅니다. 변화는 분명히 시작됐고, 하지만 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또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는 그런 그 여유도 또 필요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 카톡방에서 우리가 이제 광화문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막 올라와요. 예, 예. 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치고 나오진 못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 강화문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어떤 그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 정권이 그 강화문 나오는 사람들은 노인네다, 그다음 노인네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아까 얘기한 조작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8.15 그때 이 반문 집회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그 당시에. 제 추산으로도 한 7, 80만 명 모였는데 그때.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그때 좀 또 그 가세하고 이러면은 더 생기가 더 날 것 같은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보면 몇몇은 보면 방송사 사장 출신들도 있고, 제가 보면은 거기 가서 보니까 뭐 신문사 편집국장,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전부 다 또 국장급 이상 있는 분들이 다 나오고 했던 분들이 나오시는데, 그게 결코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국가를 위한 선대들을 이어서 좀 같이 호흡을 했으면 하는 게 어른들의 어떤 그 기대인데, 아직까지는 하도 그 문재인 정권에서 마타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데, 뭐 그런 거를 좀 잘 할 수 있는 계기점이, 물론 지금 이제 우리 김원구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앞장서서 하니까 좀 차츰 모여들긴 모여드는데, 뭐 특별한 계기점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그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것이 참 비극적인 일이지만 오히려 또 기회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특히나 청년들, 조국 교수의 그 임명을 반대하는 청년들이 이 정권의 이중성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의식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미 태극기 집회 나오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도 봤어요, 많이. 그 태극기 집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나와 계신 분들도 뭐 틀딱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훌륭한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럼요, 정말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교육도 많이 받으신 분들도 되게 많이 나와 계시고, 그리고 또 청년들도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툴스 포럼뿐만 아니라 신전대업이나 여러 가지 청년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청년들도 있고, 의식의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들이 언제 크게 일어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언론이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넷은 더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문재인 대통령 탄핵, 문재인 탄핵이라는 그 네이버 검색 기사 검색어가 1위에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지지. 대깨문들도 내세웠구만. 이게 근데 대깨문도 아니라 이거는 봇을 돌린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돌린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검색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요 추이를 네이버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탄핵이라는 검색어는 이렇게 추이를 살펴보면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증가한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근데 문재인 지지는 특정 시점에 딱 최고치를 치고 쫙 이어집니다. 이거 장난친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거를 청년들이 보면서 얘네들 장난치고 있구나, 이걸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지지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청년들이 변화하고 있는 흐름이 있다는 것, 이 흐름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께서는 지금 태극기를 오래 들고 이렇게 하신 어른들께서는 좀 답답한 면이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좀
있네. 주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우려는 있습니다. 저는 어떤 우려가 있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촛불에 대한 환상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정의로운 것이었다. 아름다운 혁명이었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했다. 박정권. 예, 거기에 대한 이렇게 환상 같은 걸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사람은 뭐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운동권의 좌파의 그 민낯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촛불 선동도 이게 대한민국 부정하는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치주의가 무너졌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 촛불을 든 친구들이 거기까지는 많이 못 나왔습니다. 예.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하기는 그런 그 긍정적인 변화가 그 청년들 안에서도 이렇게 시작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흐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청년들의 움직임을 비문 좌파 문재인은 반대하는데 문재인을 좌파는 좌파인데 문재인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요. 예, 예. 그런 세력이 그런 청년 세력을 편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죠? 네. 예. 뭐 진보라고 예. 내세워가지고. 예, 편취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탄핵 사태에 대한 반성적인 고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이 저는 이렇게 사실 이렇게 김무성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네. 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렇게 쌓여 계신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이렇게 도와줬던 그러니까 선거에서 도와줬던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대접이나 이런 것들이 소홀했다. 예, 소홀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공정했던 거죠. 이게 그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런데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서운한 게 있고 뭐 그래서 뭐 탄핵 사태에 동조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는데 사실 이렇게 책임이 없다고 하실 수가 없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그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나는 박근혜 대통령 도왔는데 뭐 돕고 나서 사실 뭐 이렇게 어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해하는 보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내가 기대했던 거 미치지 못하고 이게 서운한 것들이 이렇게 쌓여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좌파의 정권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래 계획은 반기문 대통령 만들어서 하려고 했다. 뭐 하지만 그런 계획들이 잘 안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통감한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 정도의 그 정도의 반성. 대국민 사과라도 존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정도라도 해주시면은 지금 이렇게 태극기 드시면서 이렇게 탄핵에 대해 부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사실 이렇게 공감하실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진정 어린 반성도 없이 반문연대를 얘기하는 거는 정말 힘이 떨어집니다. 동력이 떨어진다. 동력이 떨어집니다. 동력이 떨어지는데 말씀이 조금 길어졌는데 괜찮습니다. 그 반문 세력에서 청년 세력을 이렇게 또 편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를 걱정을 하는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수 뭐 진보 그러면 어떤 감성적으로 진보는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휩쓸려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이 바른 방향으로 진실에 기반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세력에 이용당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대에서 이렇게 처음에 촛불 든 친구들, 뭐 비록 조국 교수 사태만으로 목소리를 제안하긴 했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에 진실한 마음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태극기를 드신 분들도 진실 때문에 나오셨다고 믿습니다. 언론이 거짓말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라서 나왔는데 언론이 또 외면하는 걸 보고 또 깜짝 놀라고 그리고 그렇죠. 또 언론이 뭐 갑자기
그분들을 일베다, 극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딱 깜짝 놀라시죠. 그 일베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예.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그 청년들이 그 조국 교수 사태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촛불을 들었더니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얘네들 일베다, 극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 선배님들이 겪어오신 과정을 이 친구들이 이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진실을 향한 그들의 갈망이 결국에는 하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실한 촛불과 진실한 태극기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이렇게 좌우 그리고 또 뭐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를 떠나서 이 진실을 향한 갈망이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군요.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탄생하게 된 배경 자체가 혁명적 사회주의라는 공산주의라는 거짓 사상과 맞서 싸워서 이겨서 탄생한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싸움이 이 숙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사회주의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학자가 프랜시스 후쿠야마죠. 문명의 종말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념 전쟁이 끝났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전쟁이 끝났다. 이러면서 이렇게 앞으로는 지루한 평화가 계속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했는데, 근데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공산주의를 비롯한 사회주의는 인간의 분노와 증오를 좀먹으면서 항상 바로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공산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유령, 마르크스의 유령이라고 하는데, 그 마르크스의 유령은 언제든지 인간의 분노와 증오 그리고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든지 다시 바로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또 독특한 것이 감성적인 민족주의적 감성에 빠져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그런 포퓰리즘적인 경향을 이용해서 또 사회주의가 바로하는 형국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좌파와 한국의 좌파가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좌파는 비록 좌파적인 성향을 보이더라도 북한을 지지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입장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좌파는 미국의 좌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국의 좌파는 기본적으로 친북적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주사파. 그리고 사회주의 모국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북한은 뭐 친일파를 청산했다 뭐 이런 환상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애매한 기대. 왜냐하면은 자본주의는 모순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를 중국이 잘 실현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미국의 좌파는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 감성에 빠져 있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지금 정권을 내줬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한 사건이 되어서 이것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혁명적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잘못, 모순에 대해서 폐단에 대해서 세계 속에 드러내고 이걸 바로잡는 것이 대한민국의 숙명인 것 같아요. 저는 해나가야죠. 그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극기 세력도 해나가고 있지만 우리 김문구 회장님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이 받쳐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저희 사명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세드신 분들은 강기는 있어도 실제 행동하는 데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하고 같이 혼연일체가 돼야만이 쉽게 해서 얼치기 좌파들이 이 땅에서 자리를 못 잡게 함으로써 세계 모범이 한번 돼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교범이 한번 돼 보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태극기 집회 나가 보면 아직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늙었다 하지 마십시오. 안 늙으셨습니다. 청춘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인생의 어떤 시점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늙었다고 생각하시는 순간 늙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그 나이가 20살이라고 하더라도 20살이라고 하더라도 늙을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그 거짓에 침묵하고 타협한다면은 나이가 20살이라도 이건 늙은이 겁니다. 비겁한 늙은이가 된 거죠. 애늙은이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진실에 대해서 갈망하고 거짓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정하고 목소리를 내면은 그것이 저는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역시 우리 그 태극기 외국 세력들 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우리 저 김원구 회장님이 진실과 진정성 있는 그런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정말로 뭐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그 마음이 오히려 더 젊은 사람들보다 청춘이다. 이렇게 좀 격려까지 해주셨습니다. 역시 젊은 감각으로 이 나라를 보는 해안이 좀 새롭게 오늘 보게 됐습니다. 우리 트러스 포럼 그 구성원들도 앞으로 저희 프로그램이 그 젊은 사람 또 여자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 주셨으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다음에도 좀 다른 분들도 좀 많이 좀 나와 주시기를 청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바쁜 시간에도 나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